24페이지에 이제 13번 가산세로 한번 봐보시죠. 가산세라는 용어가 이렇게 뜨면은, 가산세라는 용어가 뜨면은 내가 뭔가를 잘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불이행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그게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래서 의무라는 단어를 이주로 보셔야 돼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안 하면, 의무 불이행하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정부는 벌칙으로 무엇을 더 물리겠다는 이야기냐면 가산세를 물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징수금 그랬어요. 그러면 징수금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걷어가는 금액을 통칭해서 징수금이라고 그래요. 그럼 징수금, 그럼 여기는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하는데 이 중에 무엇도 들어갈 수도 있겠는가? 가산금, 가산금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징수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체납처분비라는 것은 그 사람이 세금을 안 내면 그 사람의 재산을 정부가 압류해서 매각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을 체납처분비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가로에 매각을 대행시킬 때 대행 수수료 있죠. 매각을 대행시킬 때 그 대행 수수료도 요것도 체납처분비에 포함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공과금은 뭐 참고 안 해도 돼요. 그다음에 공시송달.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게시판에 붙이는 걸 말해요. 게시판에 붙이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 집에 못 보내주니까 게시판에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공시송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3번에 니은번 한번 봐보세요. 개정됐으니까 참고만 하세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세무 공무원이 그 사람 집을 몇 번 이상 방문했는데도 못 만나면 그랬는가요? 그렇죠. 2회 이상. 2번 이상을 갔는데도 못 만나면. 그럼 이제 2번 이상 갈 때 오늘 가고 나서 텀을 며칠 뒤에 또 가고 3일이 지난 뒤에 3일이 지난 뒤에 다시 갔는데도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제 날짜에 고지서를 보내기가 힘들면 어쩔 수 없이 게시판에다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가요. 그럼 이제 18번에 유치송달 나왔네요. 유치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집에 사람이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서류를 받기를 거절하면 그 집에다가 두고 갈 수 있는데 그런 송달을 유치송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면세점하고 소액징수 면제로 가보죠. 이 면세점이라는 것은 일정 금액 이하가 되면 그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면세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가 되면 그 5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면세점이라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연부 취득을 올해는 주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연부 취득.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연부금 총액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연부금 총액이 50만 원 이하가 되면 면세점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연부금 총액이라는 거예요. 총액이에요. 매번 지급한 액수가 아니라 매번 지급한 액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총 금액이 전체 금액이 50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면세점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소액징수 면제는 재산세가 규정이 있는데 그 세금의 액수가 2,000원 미만. 여기는 미만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럼 2,000원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2,000원짜리 재산세는 징수 안 한다? 징수한다. 한다가 되는 거예요. 2,000원짜리는 징수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이렇게 정리를 끝내주시면 돼요. 이제.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예상 문제가 어떤 문제가 이제 만들어지는가. 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면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1번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정도 문제를 정확히 풀 수 있다.
그럼 이 정도 풀 수 있다 그러면 난이도가 중상 정도 돼요. 꽤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래서 256페이지에 나오는 예상 문제 1번 한번 가보죠. 1번 지문은 과세 표준 신고서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금 배운 적이 없네요. 교재가 용어 정리에 과세 표준 신고서는 없었죠. 이제 생각은 하는 거예요. 과세 표준 신고서라는 것은 세금 신고서라는 이야기예요. 세금 신고서. 그러면 과세, 지방세, 과세 표준 세율, 납부 세액 등의 세금의 모든 것을 기재한 그 모든 것을 기재한 뭘 신고서를 하는가요? 기재한 신고서. 그냥 신고서 하면 돼요. 과세 표준 신고서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을 어떻게 해가지고 얼마만큼 세금을 내가 계산해서 정부에게 제출할 때 그 신고서를 과세 표준 신고서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세금 신고하잖아요. 세무서에. 그럼 세금 신고하는 그 서류, 그거를 과세 표준 신고서라고 그래요. 그다음 두 번째, 납세 의무자는 그랬어요. 납세 의무자는 그러면 얼른 생각해. 누구 거 그래야 된가? 내 거, 내 것만. 그러면 내 것만을 말했으니까 이 속에 이제 찾을 때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이제 이걸 찾는 거예요.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이 사람은 내 것을 내는 사람이다. 남의 걸 받아서 내는 사람이다. 남의 걸 받아서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남의 걸 받아서 내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말한다 그래야 되는가? 너는 제외한다 그래야 되는가? 너는 제외합니다. 제외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을 말한다 그랬으니까 2번 틀렸네요. 2번을 정확히 올바르게 바꾸려 앞에를 납세 의무자라고 써야 되는가? 납세자라고 써야 되는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여기 작년 기출문제는 납세자를 냈기 때문에 올해는 납세 의무자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지문을 바꾼 거예요. 그다음에 부가. 부가하고 징수에서 부가라는 것은 세금을 부과해요. 이 말은 세금을 그 사람에게 부담이라는 걸 찾아요. 부담하게 하는 것을 이걸 부가라고 하겠습니다. 부담시키는 것을 부가라고 합니다. 가산세라는 단어가 뜨면은 무슨 글자만 보고 무조건 푼다. 의무라는 규정만 있으면 끝. 다른 집은 아예 안 봐도 눈에 안 돌아도 돼요. 가산세 그러면 의무라는 단어만 있으면 그 지문은 무조건 오케이. 그다음에 징수금.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징수금은 무엇 세 가지를 묶어서 그랬는가? 지방세, 체납처분비, 또 하나 가산금. 이렇게 세 가지로. 근데 이 두 개만 써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법이 개정이 됐는데 국세는 개정이 됐는데 지방세는 지금 내년 2월 3일로 연기돼 버렸어요. 요게요. 그래서 지방세, 체납처분비, 가산금 요 세 개를 묶는데 이걸 다 묶었는데 이 중에 징수 순서를 따져봐라 그러면 제 1번은 누구고? 체납처분비. 2번은 지방세. 3번은 가산금 순서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번 문제 이제 하나 정리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또 보죠. 두 번째에서 이제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또 이제는 납세 차란 그랬네요. 납세 차란 그랬으니까 내 것만을 그래야 된가? 내 것 남의 것 모두 그래야 된가? 모두. 내 거든 남의 거든 모두예요. 그러면 내 거든 남의 거든 모두예요. 그랬으니까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이 사람은 내 것을 말하는가? 남의 것을 말하는가? 남의 것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런데 제외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언제나 물어보는 것은 특별징수 의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그다음 두 번째요. 표준세율이란 여기서 표준이라는 것은 딱 고정된 이 말인가? 왔다 갔다가 되는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 세율은 법에서 정한 세율을 따라간다,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가감할 수 없는 세율이다, 가감할 수 있는 세율이다. 그렇죠. 없는 얘기 틀렸네요. 가감할 수 있는. 그러면 지방세는 모두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 50%.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산세란. 다시요. 가산세란 그랬으니까 무슨 글자만 보고 풀어라 그랬는가? 의무 있네. 그럼 맞았네 이거. 3번이 답이겠네. 의무 있으니까. 그 다음에
4번은 징수금이란 그랬어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그러면 지방세, 체납처분비, 공과금이 아니라 가산금. 이렇게. 그럼 이거 틀렸네. 그다음에 연대 납세의무, 연대. 연대 납세의무라는 것은 여기서 연대라는 이야기는 연대 납세의무는 앞사람이 못 내면 네가 안 낸 거 내가 내줄게 이 말인가? 너하고 나하고는 똑같이 책임을 져 그 말인가? 똑같이 책임을 져. 그런데 그러니까 납세자에게 가름하여. 가름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가름이라고 나오면 연대가 아니라 뭐라고 바꿔야 된가? 제2차. 제2차 납세의무자가 가름하여. 만약에 앞에가 연대가 나오면 뒤에서는 무슨 글자가 나와야 되고 동일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거 3번밖에 없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용어 정리 문제가 이렇게 나와도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작년 문제는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작년에 났던 것은 상당히 쉽게 문제를 내준 거예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더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 했을 때 이걸 자신 있게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용어 정리 문제는 이 정도 해놓으시고 이제 우리 교재 다시 25페이지로 와봐요. 25페이지에서는 이제는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하고 관련된 거 요거를 이제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26페이지로 넘겨보세요. 그럼 큰 표 하나 있을 거예요. 이 표를 자꾸 숙달을 시키셔야 돼요. 숙달을 시키는데 어떤 물건을 취득, 내가 물건을 취득했을 때는 유통과세라고 그래요. 보유했을 때는 보유과세라고 합니다. 양도했을 때는 유통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득과 양도를 묶어서 취득과 양도를 통칭해서 이름을 유통과세.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것을 보유과세. 자, 그럼 이제 세금 종류 익혀요. 물건을 취득했으면 제일 먼저 물려야 될 게 취득세. 취득세라는 세금이 나오면 취득세에 따라다니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그럼 농어촌 특별세 몇 프로 따라가는 거고? 10%. 지방교육세 20%. 근데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면 등기를 할 때 취득세가 불가능하면 등기할 때는 무슨 세로 돌려서 받으면 되고? 등록면허세로 돌리시면 돼요. 그럼 등록면허세가 나오면 따라다니는 세금이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 또 따라 붙습니다. 지방교육세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물건을 취득,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와 증여세도 낼 수 있어요. 그럼 상속과 증여도 취득 단계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물건을 취득했으면 계약서를 써야 되니까 금액에 따라서 계약서에 붙는 게 인지세가 붙으니까 인지세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보유 단계. 보유 단계 중에서 지방세인 재산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재산세에 따라가는 세금은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에 따라 붙는 것은 농어촌 특별세. 자, 그러면 이제 퍼센트요. 재산세에 따라가는 지방교육세는 20%, 종합부동산세에 따라가는 농어촌 특별세도 20%, 이것도 20%. 그다음에 보유 단계에서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주의할 것은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이 여기는 임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요. 임대. 내가 부동산을 누군가에게 임대해서 벌어들인 임대소득이라는 게 종합소득세로 과세돼요. 그러면 국세인 소득세가 과세되면 지방세에 무슨 세가 붙냐면 지방소득세도 독립세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재산세라는 세금 고지서에 재산세 날짜, 돈 내는 날짜와 지방세에 또 어떤 세금이 날짜가 동일하니까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쓸 수 있는 게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양도요. 이제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가 있는데 사업성이 있으면 무슨 소득세로 가고? 종합소득세. 사업성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네, 이제 양도소득세든 종합소득세든 소득세라는 세금을 내게 되면 소득세를 내면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도 나옵니다. 또 양도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니까 그 계약서에 붙는 인지세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게
양도소득세를, 요 소득세를 감면을 받으면 감면분에 대해서는 농어촌 특별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분이 발생하면 그 감면받았던 세금에, 그러면 감면받은 세금에 농어촌 특별세는 몇 프로 붙겠는가? 20%. 몰라도 풀어버리네. 취득세, 농특세만 몇 프로? 10%. 나머지는 몽땅 20%. 그럼 퍼센트 몰라도 다 풀 수 있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돼요. 그러면 요게 정리가 다 되신 분은 이제 한번 또티가 뭐가 있는가 한번 볼게요. 기본 기초적인 거 연습해 보죠. 취득세는 유통과세, 등록면허세, 유통과세, 재산세, 보유과세, 종합부동산세, 보유과세, 양도소득세, 유통과세.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올려가요. 요 부분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요게 이해가 딱 되셔야만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어요. 지방의 교육세는 잘 생각해보세요. 지방의 교육세는 무슨 단계와 무슨 단계에서는 연결되고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 그럼 지방 교육세는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는 나오지만 양도 단계는 절대로 안 나와요. 그다음에 지방의 소득세는 무슨 단계와 무슨 단계에서만 나올 수 있고 보유 단계와 양도 단계만 나오고 취득 단계는 절대 안 돼요.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 농특세 붙을 수 있던 것 없던가? 그다음 종합부동산세 있어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면 있대요. 그럼 다 나오네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양쪽 세 군데 다 나와요. 그다음 물건을 취득할 때 계약서를 쓰면 인지세. 물건을 팔아먹을 때 계약서를 쓰면 인지세. 예전에 인지세가 보유 단계에도 있는데 지금은 보유 단계는 인지세가 없어졌어요. 그다음 지역자원시설세는 어떤 세금 고지세에 나란히 붙어서 그랬는가? 재산세. 그럼 보유 단계만 나오는 거고 취득 단계와 양도 단계는 안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세, 지방소득세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종합소득세는 어느 단계와 어느 단계에서만 나올 수 있고 보유 단계와 양도 단계. 보유 단계와 양도 단계만 나올 수 있고 종합소득세는 취득 단계는 나올 수 없습니다. 이제 상속세는 취득 단계만 나올 수 있어요. 보유 단계와 양도 단계에서는 상속세가 나올 수 없어요. 그다음에 증여세도 취득 단계에서만 나올 수 있고 보유 단계와 양도 단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본 폼을 요걸 딱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요 정리가 다 정확히 되셔야 이게 정확히 되셨으면 이제 됐다고 보고 자, 문제를 푸는 거예요. 기출문제에서는 취득 단계와 양도 단계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기출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 무슨 단계가 남았는가? 그래서 예상문제는 양도 단계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양도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을 모두 골라라. 몇 개인가? 이렇게 문제를 내요. 상당히 까다로워요. 난이도 최상의 문제예요. 그러면 양도 단계를 생각할 때, 얼른 생각할 때 양도 단계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은 어떤 세금은 양도 단계에서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랬는가? 지방교육세는 절대 안 된다는 거 먼저 X를 그어. 이것부터 딱 긋고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이제 양도소득세 나올 수 있죠. 자, 양도소득세 없네. 그러면 종합소득세 나올 수 있죠. 종합소득세 나올 수 있네요. 그럼 소득세가 나오면 반드시 지방의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나올 수 있네요. 됐죠? 그 다음에 혹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면 감면분에 대해서 무슨 세가 나올 수 있고 농어촌 특별세가 나올 수 있죠. 또 계약서를 쓰면 뭔 세가 나올 수도 있고 인지세. 종합부동산세는 어디에서만 나오더란 얘기인가? 보유 단계에서만 나오겠습니다. 여기는 보유 단계에서만 나옵니다. 지방의 교육세는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에서만 나오는 거고 양도 단계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동그라미 친 거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찾는 거예요.
세법 문제 1번에다 이걸 탁 내놔봐요. 1번에다 냈을 때 요거 푸느라고 한 5분 걸려요. 나도 모르게 5분 동안 열심히 풀고 있어요. 그럼 뒤에 가서 5문제를 못 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함정에 걸려버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개수 문제 나오면 한번 딱 봐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제끼셔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연습은 요걸 연습하실 때는 이 부분을 이걸 엄청나게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런 표를 그려놓고 이 세금들을 여기다가 그냥 안 되면 여기다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다 쓰는 거예요. 다 써가지고 다 일일이 써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봐요. 연습해서 내가 이걸 진짜로 이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우리가 배웠던 세금 모든 세금을 다 한 종에다 써놓고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안 들어가는가 이걸 연습을 한번 하셔야 돼요. 스스로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표를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 그거는 아니 본인들이 좀 제발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요즘 실무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조금씩 이제 반성을 하더라고요. 제가 실무하시는 분들에게 하루에 하나씩 실무하고 관련된 사례를 올려드리는데 너무 많이 틀리시니까 제가요 최근에 실무하면서요 이것과 똑같은 사례를 의뢰인에게 엉터리로 설명했다니까요. 저 어떡해요? 저 어떡해요? 저 이제 중개 실무할 때 자신이 없어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바뀐 규정을 봐야 되는데 바뀐 규정을 안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상담할 때 상담이 다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틀리게 될 수 있는 걸 다 지금 잡아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규정이 아닙니다 하고. 그러면 이것도 연습을 직접 해보셔야 돼요. 직접 딱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요거 나오면 이제 풀겠는데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기 한 번 나왔어요. 그럼 나오는 건 이제 양도 단계 여기를 낼 차례거든요. 그래서 양도 단계 이제 여기 한 번만 연습하면 돼요. 이 세금은 지방교육세는 절대 안 된다겠지. 지방소득세는 들어오지. 농특세는 다 들어오네. 그다음에 인지세 되네. 지역자원시설세는 보유밖에 없네. 그다음에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 다 나올 수 있네. 양도 어떻게 나오지? 종합소득세가 양도 어떻게 나오지? 그러면 사업성 있으면 되겠지. 사업성이 존재했을 때는 양도 단계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업성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있으면 종합소득세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이나 증여는 취득 단계에서 나오는 세금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양도 단계하고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제가 출제위원이 된다 하면 저는 막 이런 걸 1번에다 이렇게 딱 이 문제 그대로 내놓을 건데 근데 저희한테 내란 말을 안 하니까 저희는 모의고사만 돼요. 학원 모의고사만. 그것도 이번 달 5월달 모의고사는 제가 출제하는 거예요. 근데 5월달 모의고사를 미리 알려드렸잖아요. 개정된 것만 몽땅 냈다고. 16문제를 개정된 것만 16문제를 내고 그중에 계산 문제 한 문제 내고. 그래서 거의 중상의 문제들로 배치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점수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갑자기 훅 떨어지면 이제 실망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점수가 안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개정된 내용을 다 잡았잖아요. 개정된 내용을 다 잡고 오니까 그 내용들이 나오는 순간 요거는 요렇게 바뀌었는데 이렇게 이게 틀렸는데 하고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 걸 찾아낼 수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양도 단계하고 관련된 것은 올해 출제 예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이제 요게 부동산 학개론에서 30회 때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여기 학개론 문제 똑같잖아요.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해봐라 그랬어요. 그다음 먼저 보유 단계. 보유 단계에서 국세하면 생각나는 게 무슨 세 있는가? 종합 부동산세. 종합 부동산세. 보유 단계 양도세 아니죠. 이건 지방세니까 틀렸죠. 그럼 둘 중에 하나네요. 그다음에 이제 니은버는 지방세예요. 보유 단계에서 지방세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재산세. 양도세는 국세니까. 그다음에 양도 단계에서 국세 그러면 생각나는 게 양도소득세. 문제 무지 어려운 문제인가요? 너무 쉬운 문제인가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저 문제 저거 진짜 쉽게 우리를 합격을 다 시키려고 고생 진짜 많이 했다 이래야 돼요. 이런 문제 이렇게 내놓고
그점 다음 31회 때는 어떻게 됐냐면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보유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고 보유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똑같은 문제를 말로만 바꿔놨네. 취득세는 지방세고 취득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취득단계 취득세예요. 지방세고 취득단계에 내는 세금이 취득세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지방세고 취득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맞았죠? 또 양도소득세는 국세이고 양도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맞았죠? 그렇게 시험 문제를 31회 때 시험 문제는 똑같은 문제를 이걸 말로만 바꿔놓은 거예요. 30회 때 이렇게 문제를 내니까 31회 때 문제를 내신 분은 요거 보고 말로만 이걸 우리 국어 실력으로 국어 문장만 바꿔놓은 거예요. 똑같은 문제, 똑같은 문제. 그래서 2년 연속 요걸 가지고 문제를 지금 출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로 이제 가봐요. 이제 27쪽에 이론으로 다시 넘어와요.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입니다. 그러면 성립 시기라는 것은 세금 계산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립 시기는 준비 단계입니다. 세금 계산을 하려고 준비하는 단계니까 준비 단계니까 세금 계산 이미 끝나버렸다 그래야 된가요? 지금 하려고 한다 그래야 된가? 하려고 한다. 하려고 하니까 이 말은 추상적인 단계입니다. 추상적인 단계입니다. 그럼 물건을 취득했을 때는 물건을 취득했어요. 물건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는 언제 준비 들어가요? 그러면 뭐 할 때예요? 그럼 낸가? 취득하는 때예요. 그러면 돼요.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예요. 근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입니다. 근데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예요. 부가세라는 이야기는 앞에 가는 세금요. 관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 성립되면 그 세금이 성립되면 나도 따라서 나는 부가세니까 앞에서 성립이 되면 나도 그 세금하고 똑같이 성립을 하겠습니다. 지방의 소득세는 국세 무슨 세라는 세금을 내면 지방의 소득세도 같이 내는 거고 소득세 국세인 소득세를 내면 소득세가 성립이 되면은 지방소득세도 성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의 소비세예요. 지방의 소비세예요. 그러면 지방의 소비세니까 국세인 무슨 세가 성립이 되면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소비하는 거 똑같으니까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성립이 되면은 지방의 소비세도 따라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체크하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하세요.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에서 이만큼을 띄어. 자, 이만큼 띄어요. 자, 이만큼을 띄어서 지방으로 넘겨줄 때 그 이름을 지방의 소비세라고 그래요. 그럼 지방의 소비세는 지방에서 받은 세금인가 국가에서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띄어갔는가? 무슨 세를 띄어갔는가? 그럼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으로 넘기면 지방 부가가치세라고 하는데 발음이 좀 불편하니까 이름을 지방 소비세라고 바꿨던 거예요. 지방 부가가치세라고 해야 돼요.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띄어가지고 이만큼을 띄어서 지방의 소비세로 넘겨줬으니까. 요거를 제가 학생한테 시켰거든요. 너 서울시 들어가면 지방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에서 그중에 일부를 지방세로 띄워오는 방법을 모색해봐라. 그랬더니 바로 1년 만에 법을 만들어가지고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에서 몇 프로를 지방으로 넘겨주는 법을 만들어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법이에요. 요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지방세 세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다. 뭔 재주가 있겠냐? 그러니까 국세 중에 일부를 떼가라. 그랬더니 진짜로 그걸 시켰더니 그 상관하고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국세로 넘겨받아요. 국세를 지방세로 떼가 버린 거예요. 분명히 봐라. 서울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면 서울에서 물건을 사지 않냐? 그런데 왜 그 돈이 부가가치세가 다 국가로만 들어가냐? 그중에 일부는 지방으로 나눠줘야지. 같이 먹고 살아야지 왜 혼자만 먹고 사냐? 그랬더니 지방에서 이제 목소리가 더 커져가지고 처음에는 6% 주니까 우리 15% 주라, 20% 주라. 그래서 지금은 10%가 넘어요. 부가가치세 전체 받은 것 중에 일정 부분을 지방으로 이관을 해줘요. 그게 바로 요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거 제가 해가지고 이거 했더라면 전 포상 엄청 받았을 건데
그 친구 시켜가지고 그 친구가 이걸 해가지고 바로 즉시 면접에 그 자리에서 통과해버렸어요. 이 말을 하는 순간 면접관이 잠깐 지금 뭔 말 했냐고. 진짜 그거 할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좀 들어와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고 그 자리에서 그냥 합격시켜버린 거예요. 최종 합격을 바로 시켜버린 거예요. 얘를. 그래서 요 법이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중에 일부를 지방세로 띄워주는데 이름 자체를 지방의 부가가치세라 이름을 쓰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를 지방의 소비세. 이것도 뭐 하는 거나 똑같으니까. 부가가치세는 지금 우리 뭐 하는 거나 똑같은가? 뭐 할 때 내는가? 소비할 때 내는 세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방의 소비세는 국세 중에 부가가치세 중에 일부를 띄워가지고 가져가는 세금이 지방의 소비세예요. 그럼 둘이가 똑같은 세금. 똑같다는 걸 아시면 돼요. 이렇게 똑같다는 걸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그럼 끝. 예정돼 놓으시고 이제 국세로 가봐요. 국세의 납세음의 성립 시기에서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요 두 개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예정신고는 1개월 단위로 가는 거고 확정은 1년 단위로 묶어서 신고하는 거예요. 우리 소득세는 소득세는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그랬는가? 물건이 중심이 됩니다. 그랬는가? 사람이 중심이 돼요. 자, 사람 중심으로 바꿔볼게요. 소득세는 사람이 중심이 되니까 그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를 합니다. 합산과세를 시키겠습니다. 그럼 합칠 때 예정신고는 몇 개월 단위로 합쳐요? 그래야 된가? 1개월이에요. 그럼 1개월 그대로 가봐요. 1개월이니까 한 달이죠. 달. 그러면 이번 달 한번 예를 들어 이번 달만 여기서 달은 예를 들으니까 숫자를 쓰시면 안 돼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이에요. 그러면 한 달치를 합산하려면 한 달 5월 1일 날 5월치가 합산돼 5월 말에 가야 합산되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달에 무슨 날? 말일 날. 그 달 말일에 가서 세금 계산을 준비하겠습니다. 요 준비 단계가 이 말이에요. 그 달 말일에 가서 세금 계산 준비합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 부동산을 양도했으며 이번 달치를 묶어서 이번 달 말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몇 개월 안에 이제 신고 들어가면 된가?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2개월, 그 달 말일부터 2개월이 됐던 거예요. 양도일로부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는 한 달 단위로 합치니까 양도일로부터란 말을 쓰시면 안 돼요. 양도일이 속하는 그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확정신고는 1년이니까 1년을 과세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럼 1년을 특별한 말이 아니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죠. 그러면 1년 동안 양도한 것을 전부 뭐해서? 합산하려면 1월 1일이다, 12월 말일이다. 12월 말일이니까 기간이 끝나는 때. 그럼 여기서 1년치를 다 묶어서 12월 말에 다 묶어서 여기서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 년도 몇 월 달에 신고하면 되는 거고. 5월 달에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그래서 확실하게 정리를 한다 해서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이 기준이 됐습니다. 그럼 6월 1일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신문에 보면 만날 시끄럽잖아요. 6월 1일 되면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랬다 하면 우리 죽어요. 안 돼요. 그래서 세금을 좀 연기시키죠. 또 연기를 하죠. 아니면 이 세금 너무 세금이 갑자기 올라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좀 또 유예를 좀 합시다 하고 막 자꾸 지금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6월 1일 되면 세금이 엄청나게 복잡해져요. 이제 양도소득세 세율도 인상이 되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도 이제 올해 5월 말쯤에 고시가 되면 우리 정부 고시가 고시되면 그걸 기준으로 세금 물리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면 불만도 생기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상속세는 상속을 개시가 사망했을 때란 이야기예요. 근데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그럼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했을 때고 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했을 때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국세까지 이제 정리를 끝냈어요.
그럼 이제 가산세하고 이 앞에서 연결했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신고납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재산세 보통징수, 종합부동산세 원칙이 보통징수. 납세자가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그런데 내가 신고를 제대로 못하면 신고납부를 불이행하면 취득세 신고를 불이행하면 보통징수. 그럼 정부가 나에게 고지서를 보낼 때 그냥 고지서만 보내는 게 아니라 추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서를 보내겠습니다. 등록면허세도 내가 신고를 제대로 못하면 신고를 불이행하면은 보통징수로 고지서가 나올 때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서가 나옵니다. 재산세는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가산세 고려하시면 안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신고를 하기는 하는데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나올 수는 있는데 이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된다 그랬는가? 이건 안 된다 그랬는가? 안 된다. 무신고 가산세는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고를 안 해버리면 정부 결정으로 끝나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라는 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양도소득세도 내가 신고를 하는데 내가 신고를 불이행해버리면 신고를 안 해버리면 정부에서 고지서를 보내야 되는데 이 경우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서를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부분까지 해결을 했어요. 여기까지 해결했으면 그럼 이제 지금까지 이제 배웠던 것을 이렇게 문장으로 이거 만들어요. 이 문제가 15회 때 나왔던 문제를 약간 바꾼 건데 엄청 힘들었던 문제예요. 15회면 지금부터 15년 전 이야기예요. 엄청난 그때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웠어요. 성립과 확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려면 이 확정이라는 것을 요걸 찾아내야 돼요. 그럼 이제 확정을 30페이지에서 이제 신고 납부는 무엇을 하면서 확정이 되는가? 확정이 되는 것을 한번 이제 익혀봐요. 신고 납부는 내가 무엇을 하면서 확정이 돼요? 그러면 신고하는 때예요. 본인이 신고할 때 확정이 돼요. 보통징수는요? 그러면 보통징수로 확정을 언제 확정해요? 그럼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신고할 때는 신고하면서 확정이 되는 거고 정부에서 결정할 때는 결정하면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그대로 연결해 볼게요. 등록면허세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립하고 끝에 가서 확정이라고 했네요. 등록면허세는 무엇 하면서 성립이 되고 등록하는 때 성립이 되고 확정은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개로 연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득세예요. 소득세는 성립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소득세 아무 말 없으니까 1년이다 1개월이다. 그러면 1년이니까 소득이 발생할 때다 1년이 끝날 때다. 1년이 끝났을 때입니다. 이거 틀렸네요. 그래서 성립이라는 것은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 기간이 끝났을 때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확정 그랬네요. 확정은 다음 연도 몇 월 달에 신고하면서 5월 달에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T는 맞았어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그랬어요. 그럼 취득세는 또 보니까 여기가 성립하고 그랬네요. 취득세는 무엇 하면서 성립이 되고 취득하는 때 성립이 되고 끝에 가서 확정이네요. 그럼 취득일로부터 며칠 안에 신고하면서 60일 안에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맞았네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성립하고 그랬어요. 성립. 그럼 종부세 성립은 몇 월 며칠 날 성립이 되고 6월 1일 날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주의할 게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랬어요.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에서 결정해야 되는가요?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가? 정부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납세자가 선택해서 확정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그랬어요. 재산세는 성립하고 그랬으니까 재산세는 몇 월 며칠 날 성립하고 6월 1일 날 성립하고 확정은 그랬네요. 그럼 재산세는 무엇 하면서 확정이 되고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이 문제 하나가 성립과 확정에 대한 모든 종합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이 문제예요.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지금 이 문제예요. 이게 완전 종합 문제였어요.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가산세를 보는 거예요. 가산세요. 가산세라는 것은 그래서 가산세는 뭐가 가산세예요? 그러면 무엇을 제대로 안 하면 가산세 물려요? 그랬던가요? 신고 의무. 신고 의무. 내가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며 의무라는 단어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라는 걸 물리는데 자, 오른쪽 특징으로 가보세요. 가산세의 니은번을 보시면 가산세는 세목으로 한다 그랬어요. 세금입니다 그 말이에요. 세목으로 한다 이 말이고 세금입니다 이 말이에요. 세금인데 대신에 본래의 세금을 감면해 줄 때 산출세액 이 속에 산출세액 속에 가산세가 지금 들어있는 상태로 보이는가 안 들어있는가요? 자, 가산세라는 것은 산출세액에서 감면분을 빼고 가산세가 더해지는가요? 산출세액에다 먼저 더해놓고 빼버리는가요? 빼고 난 후에 가산세를 더하죠. 빼고 난 후에 가산세를 더하니까 본래 세금을 감면 받더라도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지문이 니은번의 두 번째 줄에 들어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지문이라고 했어요. 본래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세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1페이지에 제일 위에 니은번의 두 번째 줄에 있어요. 그래서 본래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본래 세금을 감면한다고 해서 가산세도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라 포함시키지 말아라. 포함시키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본래 세금은 깎아줄 수 있어도 가산세는 깎아주시면 안 됩니다. 요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부터는 가산세 종류로 제가요. 가산세는 과소신고 또는 부정, 무신고, 부정 요 네 개만 계속 연습하세요. 과소신고했을 때는 10%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과소신고하면 40%, 근데 무신고 20%, 부정 40%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이것만 계속 연습하시면 돼요. 가산세 4개만 하시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런 건 아예 안 보셔도 돼요. 이제 32페이지로 가보시면 이제 보통징수하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징수라는 게 나오면 보통징수는 다른 거 신경 안 쓰면 돼요. 보통징수하면 뒤에는 누가 그런가요? 그렇죠.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보내주는 걸 보통징수라고 그래요. 그럼 보통징수는 정부에서 세금을 계산하니까 무엇 하면서 확정이 되고 결정하면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거 볼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가산세하고 관련된 규정 한번 가볼게요. 이제 혹시 가산세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풀어낼 수 있겠는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실제 배웠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가산세는 의무 나왔죠. 의무 나오고 그 다음에 세목 나왔네요. 또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본래 세금을 감면하며 가산세도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옳은 걸 찾으라고 그랬어요.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포함하지 않는다. 자, 1번은 틀렸네요. 옳은 걸 찾아야 돼요. 자, 두 번째.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무신고 가산세는 종부세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바로 이런 지문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완전 종합 문제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는 안 나와요. 그런데 과소신고 가산세는 안 나온다?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신고 당시에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 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 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뭔 말인지도 모르겠네. 아니 분명히 제가 지금 상속세 신고를 과소신고했잖아요. 상속세 과소신고했으니까 과소신고 가산세가 나와야 되는가 안 나와야 되는가? 나와야죠.
그런데 지금 이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네요. 지금 소송 중에 있어가지고 이게 상속 재산이 될지 안 될지 아는가 모르는가? 모르죠. 아직 모르죠. 아직 상속 재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나는 신고는 정해진 날짜에 신고는 해야 된가 안 해야 된가? 해야죠. 그래서 그거 빼고 신고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소송 중에 있어가지고 소송 중에 있는 거 빼고 나머지를 신고했더니 과수신고가 됐네. 그런다 해서 소송 중에 있는 것을 내가 이길지 질지도 모르니까 내가 포함해서 신고하겠는가요? 그냥 빼고 신고하겠는가? 빼고 하니까 그럼 빼고 해서 과수신고했으라면 과수신고 가산세는 부과된다 안 된다?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부가 이건 내가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신고 제대로 안 하면 가산세 물릴까? 안 물릴까? 고민해. 소송 중에 있는 것은 소송 중에 있는 상태는 뭐 지금 과수신고했더라도 그 과수신고분에 대해서 가산세를 물리지는 못해요. 정부가 이길지 정부가 질지는 아직 모르는 사항이에요. 미정이니까 이거는 물릴 수가 없습니다. 4번. 사기를 쳤네요. 사기. 앞에가 사기, 부정한 행위가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나오면 무조건 가산세는 몇 프로 가산세를 물리는 거고 20%가 아니라 40%를 물리겠습니다. 그다음 5번. 예정신고 기한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예정신고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가산세는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죠. 그런데 확정신고 기한 때 예정신고분을 포함하여 예정신고거를 포함하여 확정신고를 하며 예정신고 때 부과해야 될 무신고 가산세에 대해서 몇 %를 깎아줘라 그랬던가요? 한번 들어본 기억은 있죠. 그런데 그걸 문제 답으로 만들어버렸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은 분명히 답을 3번에 찍게 돼 있어요.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소송 중에 있는 상태에서 내가 좀 적게 신고했다고 해서 가산세를 물리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내가 아예 신고 안 했다고 해서 무신고 가산세를 종부세로 물린다 못 물린다? 못 물리죠. 그런데 과소신고했을 때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안 나온다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정신고 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하지 안 해버리면 무신고 가산세가 나와요. 그런데 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했다는 이야기는 예정신고를 안 했지만 그걸 확정신고 때 포함해서 제대로 신고하면은 예정신고 때 물어야 될 가산세 몇 %는 깎아줘라 그랬던가? 50%는 경감 감면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산세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버리면 참 황당할 거예요. 예상 문제는 제가 시험 문제 출제 요원이라면 저는 이렇게 내겠다고 만든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들을 거의 조리조리 조합을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우리 시험만이 아니라 다른 타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들까지 다 고려해서 그것들을 다 반영해서 이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됐던 거예요. 그럼 이제 기한 후 신고가 나오네요. 그럼 기한 후 신고는 기한 후 신고는요 제가요 지금 배운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기한 후 신고는 배운 적이 없더라도 이제 잠시 쉬었다가 또 연습을 해봐야죠. 기한 후 신고부터는 잠깐 쉬었다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기한 후 신고는 지금 바로 하시면 앞에 신고 납부하고 보통 징수하고 맞물려서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잠깐만 쉬었다가 기한 후 신고를 정리해 드릴게요. 네, 여기서부터는 잠깐 쉬었다 가죠.